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이 아니고 아직까지 어떤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결정들이 제 소신하고 또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역 일만 하기보다는 자유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는 데 좀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치에 좀 뛰어들입니다. 문화가 단순히 즐기는 그런 쪽의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K 콘텐츠가 곽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유망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하나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K 콘텐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제가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하면은 보수의 상징 TK 지역이 바로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지금 경북 상주군 모서면 삼포리 맞죠? 지금은 상주시죠. 상주시로 바뀌었나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의 좀 유년 추억이 많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떤 추억인지 좀 짧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라 그러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축풍령 휴게소에서 한 2, 3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에 노래에 뭐 삼포로 가는 길 뭐 이거 노래도 있습니다만 전혀 저희 고향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때 아마 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뭐 어릴 때 이제 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로 이제 TV가 없었던 시절에 그 길에서나 뭐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던 그런 놀이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오징어 게임도 제가 굉장히 즐겨했던 게임 중에 하나고 그러세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 뭐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때 했던 놀이들이죠. 어머니랑 아버지에 대한 유년의 추억에 대한 것도 좀 있다고 하시던데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저희 할아버님 굉장히 할아버님이 어린 나이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소년 가장이셨는데 상당히 이제 꿋꿋하게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요? 그 아버님께서 시골에 이제 단위 농협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초대 단위 농협 조합장을 하셨죠. 아버님이 조합장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집에 농사는 주로 어머님이 또 도맡아 하셨고 그랬습니다. 의원님 하면은 김승수라는 의원의 이미지가 되게 모범생의 이미지가 강하세요. 항상 뭔가 법을 잘 준수하실 것 같은 그런 모범생 이미지가 있으신데 학창 시절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굉장히 뭐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쵸, 들으셨죠. 그거는 뭐 일단은 우리 이제 집의 분위기가 또 그랬었던 것 같고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에 대부분은 또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대구의 중학교는 국립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이제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사립이면서도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씨름으로 유명했던 학교인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시골에서 이제 전학온 학생 그러니까 유학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에서는 뭐 거의 뭐 아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연합고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의욕이 넘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덕분인지 저처럼 이제 행시나 이렇게 사시가 된 친구들도 뭐 한 10명이 넘고 굉장히 많은 숫자. 그리고 뭐
요즘 뭐 서울대 뭐 입학이나 이런 거 네. 가지고 이게 학교를 평가하는데 한 20명 넘게 서울대도 가고 그 당시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뭐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친구들도 한 40명 정도 되는 한 동기에 그 정도 나왔었죠. 또 연예계 쪽으로는 오. 제일 또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친구가 015B의 그 장호 1위로 합격했던 015비요? 의원님이 그래도 최고의 아웃풋 아니신가요? 우리 동기 중에서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좀 뭐 제가 이렇게 알려진 네.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사회 각계 요소요소에 훌륭한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명문 고등학교인 거네요, 결국. 지금으로 네. 보면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특목고 중에서도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요. 우수한 특목고죠. 그 의원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행정학과 졸업하셔서 이제 행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행정부시장까지 이제 좀 역임을 하시고 정계를 입문을 하게 되셨는데 좀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결심을 하시게 된 걸까요? 행정고시가 돼서 이제 공직에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을 기준으로 두거나 또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두는 그런 정책 결정이 아니고 네. 당리당략적인 결정, 선거를 앞둔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결정,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 아직까지 어떤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네. 그런 결정들이 제 소신하고 또 안 맞는 것들이 네. 꽤 있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내 소신과 다른 결정을 하는데 내가 몸을 담고 있으면은 오히려 내가 30년 이상 공직생활 했던 뭐 그런 원칙이 좀 깨질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공직을 그만둘 결심을 했었고 특히 뭐 정치 이런 쪽에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자치구 행정안전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퇴직을 하면은 그런 지방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런 단체장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역 일만 하기보다는 자유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는 데 좀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치에 좀 뛰어들게 됐죠. 그 의원님께서 그 선거 당시 때 처음 이제 초선을 도전하실 그 선거 당시 때 코로나였어요. 좀 답답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셨어요? 굉장히 그때 어렵죠. 21대 선거가 4월 달에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출마를 선언했던 게 그 전에 12월 달에 들어서서야 이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불과 조금 사실은 늦으신 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늦었죠.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뭐 진짜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도와서 애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감동을 줬던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사모님께서 미인이시던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모님께서 되게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분들한테. 오히려 보면 저보다 안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같이 지역에 있을 땐 지역에 또 서울에 있을 땐 서울에 같이 왔다 갔다 네. 하는 편이고 애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에 다니거나 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선거 운동할 때는 뭐 진짜 학교 그때 마침 방학 때고 이렇게 해서 다 내려와서 이렇게 운동을 했고 특히 재선 때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그 입대 일정과 제대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22대 선거 직전에 제대를 해서 또 선거 운동 기간에 합류하는 막 그렇게 가족 애를 좀 보여줬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행정부시장 당시 때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 그러니까 대구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 건설에도 좀 관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뭐 저도 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야구의 광팬인데 네. 특히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네.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KBO가요? 그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 프로야구가.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쭉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프로야구인데 마침 제가 이제 대구 부장 네. 내려갔을 때 지금의 라이온즈 파크 새로운 야구장을 건설을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거의 뭐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네.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 점검하고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네. 그런 역할들을 했고 특히 이제 처음 그렇게 개장하는 그런 경기 워낙 그
그 삼성구장이 좋은 구장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대구 시민뿐만 아니고 뭐 전국에서 많이 그럼요. 이제 네. 첫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네. 오시다 보면 이게 입장할 때나 특히 이제 퇴장할 때 큰 안전 사고가 문제가 있죠. 날 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관계부서 사람들하고 계속 매일 회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대책을 세웠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깔끔하게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저도 뭐 삼성 팬으로서 라이온즈 파크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구장이라고 아직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는 구장이 아닐까. 대표적인 분들이 조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흑우현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제언을 해주셨고 각국에 잘 지었다는 야구장 거의 다 네.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다른 구단의 야구장도 지어졌지만 네.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프로야구 구장 중에서는 탑 오브 탑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좀 정치 현안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좀 새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될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상당히 이번에 보면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끝까지 치열하게 이렇게 네. 좀 경험이 있었어요. 차이가 그런데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2주 전부터 상당히 이제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것들이 네. 좀 주변에서 많이 들렸었고 대구 쪽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맞아요. 계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결정짓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되네요. 좀 새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우리 당이 좀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개헌과 탄핵으로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 지지자분들한테 실망을 드렸고 그런 실망감이 저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패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더 큰 실망을 드린 것이 네. 우리끼리 서로 그냥 그 싸우는 모습들, 뭐 내부 총질한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은 제발 좀 내부 집안 싸움 좀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지금 법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 이제 밀어붙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지금 뭐 총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무위원들로 많이 이렇게 지금 제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굉장히 지금 뭐 사당화시키면서 그러는데 저기하고 이게 맞서 또성문제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싸우기에도 이게 의원 숫자나 힘이 부족한데 그 내부끼리 그렇게 싸워서는 되겠느냐 이런 질차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이렇게 제발 좀 서로 싸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그 신임 대표도 이야기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제발 그 내부 총질을 좀 하지 말았으면 네. 좋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우리 당을 좀 이렇게 통합시키는 네. 그런 노력들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 또 그것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핵심 당직자들도 같이 좀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이 현재 국민의힘 뭐 중앙당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좀 착수를 한 상황인데 좀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의원님?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조사나 압수수색들이 계속되고 있죠.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그 신분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 정치를 완전히 그냥 그 말살하겠다는 그런 뭐 독재 정권에서도 하기 힘든 발상이거든요. 죄도 없는 그런 우리 당원들이 왜 자기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내놔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가 도를 지나친 행위가 계속 반복될수록 자멸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1대와 22대 이제 국회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의원님께서 좀 이루고자 하는 정치의 목표 또는 이런 부분은 좀 고치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정치에 나섰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어렵게 경제 발전과 네. 또 민주주의를 이루고 네.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다시 경제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릴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있게 한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데 대해 정치의 기본 목적이 있고 네. 지방 자체를 관장하는 부처에 근무하다 보니까 지방 분권과 또 균형 발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네. 좀 고르게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치분권을 좀 실질적으로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계속 5년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네. 있는데 결국은 문화가 강한 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다. 우리 이제 그 맞아요.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도 굉장히 문화가 강한 네. 나라를 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가 단순히 즐기는 그런 쪽에 네.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네.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K 콘텐츠가 네. 곽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그 유망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하나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K 콘텐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제가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K 콘텐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문체위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K 콘텐츠 얘기하셨지만 그 외에도 뭐 게임 산업이나 다양한 좀 문화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뭐 해보고 싶었던 법안, 그러니까 입법 발의를 좀 해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아직까지 계류가 되어 있지만 추진을 하고 싶다 이런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안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만화 웹툰 만화진흥법 같은 네네. 경우에는 또 K 웹툰이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그럼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에는 만화진흥법 웹툰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좀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네. 웹툰의 정의 조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창작자들의 그런 창작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그런 웹툰 만화 산업을 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 조항을 만드는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었고 제일 또 우리 K 컨텐츠 중에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뮤지컬 분야인데 네. 올해 이제 토니상도 네. 그러니까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토니상도 우리가 네네. 휩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공연법에도 뮤지컬이 연극의 한 분야로 돼 있지 별도 장르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연극에 그럼 하나의 분야로만 들어가 있나? 연극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뮤지컬계 종사자분들이 그걸 안타까워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연법에 뮤지컬을 별도 장르로 빼낸 법을 21대 때 통과를 시켰었죠. 아, 통과가 된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후속 작업으로 뮤지컬 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그 진흥을 위해서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법을 지금 준비를 네.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광고도 하나의 그런 광고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기본 법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여러 부처에서 이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광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그런 기본법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부처 조율이 안 돼서 21대 때는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만은 조만간 민주당하고 또 협의를 해서 네. 통과를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마지막으로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 돌발 질문 아니고 돌발 요청이긴 한데요. 대구 북구 을 지역 분들께 지역 주민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북구을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제가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부분은 뭐 국가 정치에 기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대구 북구을이 그동안 대구의 변방으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대구의 중심 근역들이 받는 혜택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북구을 지역이 대구의 변방이 아닌 대구의 중심 또 대구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차질 없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록 우리가 야당입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